자,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을 좀 알아봤고 오늘도 조금은 알아볼 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글씨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저번 1회 때 한 걸 불러오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룰러에서 땡겨와서 이렇게 선들을 가상의 선들을 해놓고 쉽게 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쇄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어놓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내선 숨기기를 하면 이게 없어지고요. 또 보기에서 안내선 가면 표시하면 다시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마다 이미 잠긴 분도 있고 풀린 분도 있을 건데 만약에 이 안내선을 안 움직이고 싶으면 잠그기 하시면 이 개체는 선택이 되지만 제가 이 선을 건드렸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내선을 잠금 풀기 하시면 요렇게 아까 움직여지지 않던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면서 뭐 위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3개 한꺼번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체가 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서 딜리트 하셔도 돼요. 움직이셔도 되고 딜리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있든 없든 어차피 인쇄는 안 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자랑 이제 안내선을 잘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하트를 먼저 마무리 해놓고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요 돋보기를 그냥 써도 되지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키보드를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스페이스 바를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택 도구가 돼 있어도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돼요. 스페이스 바가 요 단축키라는 거 아니면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요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 바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선택이 됐고요. 뭔가 조금 찌그러져서 마음에 안 들게 그려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펜들을 쓰시다 보면 뚝뚝뚝뚝 끊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천천히 꾹 눌러보시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뭐 연필 도구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쉐이퍼 도구가 돼 있었고 요렇게 밑에 매끄럽게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 매끄럽게 도구를 누르셔서 왔다 갔다 그림 그리듯이 해주시면 보세요. 이 점들 사이를 자꾸 점들이 바뀌면서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여기도 이어졌죠. 그래서 이 나중에 글씨 쓸 때 여러분이 뭔가 좀 투박할 때 이걸로도 수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새로운 기능이 또 생겼는데 뾰족하게 만드는 거랑 없는 거랑 그 다음에 선택을 또 하고 항상 선택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선택하는 습관과 항상 컨트롤해서 저장하는 습관. 근데 저장을 해놓으면 최근에 게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뭐 하나를 더 해놓으셔도 되고요. 덮어 써줘도 괜찮다 하시면 계속 거기 덮어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랑 포토샵이 뭐 동시에 켜져 있거나 아니면 좀 그림을 많이 그리거나 뭔가 무거워지는 상황이면 툭툭 꺼집니다. 너무 많은 작업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내가 했던 것들이 팍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컨트롤 S 저장 조금만 뭐 변형했을 때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획이 있어요. 획. 여기서 옵션 표시를 눌러보시면 자, 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요 매끄럽게 툴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여기를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요렇게 제가 점은 이어져 있지만 요렇게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선들이 마무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획을 찾으실 수 있으면 획을 찾으시고 아니면 창에서 획을 찾는 겁니다. 버선이 다르면 뭐 선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또 이렇게 부드럽게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는 굳이 안 만지셔도 되고요. 여기들을 마무리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변한 거랑 부드럽게 변한 거랑. 그래서 뭔가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요 매끄럽게 도구를 쓰거나 뭔가 마무리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께에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선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흰색 검정이 또 되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원래대로 돌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리니 선도 바뀌네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색을 넣었는데 막 회색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2번 클릭했는데 색을 넣었는데 회색인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서 우리는 무조건 인쇄할 거는 CMYK,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조합으로 요거를 누르셔서 다시 한번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GB로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CMYK인 거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인쇄했을 때 모니터 색이랑 비슷합니다. 만약에 RGB로 해놓고 인쇄를 하시면 화면상엔 너무 예쁜데 인쇄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획을 열어 놓으시고 여기 선을 보시면 쭉 Shift를 누르면 선을 그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색깔이 여기 들어있었지만 선이기 때문에 없어지네요. 자동으로. 자,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네모나죠. 근데 다시 하면 동그래집니다.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복사죠. Alt를 누르면서 당기시면 어디로든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잘 안 당겨지는 거는 이게 굵기가 너무 굵어서 그렇고 빨간색에 잘 맞추셔서 당겨 보시고요. 정확하게 만약에 같은 줄에 당겨지고 싶으면 Alt 누르면서 당기면서 Shift까지 눌러주시면 그 자리에 Alt 누르면서 Shift까지 딱. 이게 Shift Alt를 동시에 누르면 잘 안 돼요. Alt를 딱 눌러서 이 두 개의 화살표가 딱 나올 때 이동을 할 것 같을 때 손을 떼지 마시고 왼쪽 마우스를 그리고 Shift를 누르시면 편합니다. 앞에 거 단면 모퉁이를 뾰족하게 한 거랑 둥글둥글하게 한 거랑은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선 사용을 해볼게요. 점선 사용. 자, 이 포인트 간격을 여러분이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더 좁아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늘려집니다. 이렇게 점선도 사용하시고 점선을 필요 없다 하시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Shift 눌러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점선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3은 너무 좁네요. 7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모퉁이랑 단면을 바꾸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두께도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회계에 점선이랑 이런 두께랑 단면 모퉁이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옵션이 안 보이면 옵션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글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이렇게 폰트로만, 컴퓨터에 있는 폰트로만 하셔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쓰시는 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쓴 글씨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폰트로만 쓴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뢰를 받았을 때 캘리랑 그냥 깔끔한 폰트랑 같이 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판이나 로고 같은 거는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업적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폰트나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뭐 캘리 글씨 쓴 거는 우리가 다 개성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폰트는 저작권을 잘 보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뭔가 폰트로 글씨들 넣고 싶을 때는 검토를 해보신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예쁜 글씨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카페 같은 데서 다운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명한 사이트 눈누를 쳐보세요. 눈누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눈누를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서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추천한다는 거니까 뭐 눌러보셔도 되고 모든 폰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은 폰트가 있어서 또 여러분 스타일에 맞도록 해주시고 제가 뭐 그냥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가상으로. 그러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이센스를. 지금 이 폰트는 인쇄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로고, 뭐 마크 요런 데다가 다 써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유료의 판매는 이거를 복제해서 유료 판매는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용 여부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쓴 이 채는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이름 검색하는 곳에다가 배달의 민족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제가 배달의 민족 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한 번씩. 그러면 되게 깔끔하고 예쁜 서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옛날 레트로 느낌이 나는 을지로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 사용해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게요. 이 페이지는 여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곳을 모아준 곳이에요. 그래서 따로 누르셔야 됩니다. 자, 다운로드 페이지 들어왔고요. 글꼴 뭐 전체 패키지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저장 일단은 제가 바탕화면에 놔둘게요. 폴더 열어서 압축을 풀기 해주십니다. 그러면 OTF 누르시고요. 여기 한꺼번에 드래그 하셔서 설치하시면 쫙 설치가 돼요.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설치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잘 깔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바로 안 보이면 뭐 껐다가 한번 켜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을지로체를 쓴 겁니다. 자, 일단 옆에 술자는 좀 놔두고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글씨를 다루는 거는 창에서 문자 그리고 또 문자를 누르시면 여기에 높낮이 만약에 두 줄이라 치면은 높낮이가 있을 거고 옆으로 퍼지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옆으로. 근데 지금 비율은 깨지면서 퍼지죠. 일단은 100으로 놔두실 거고요. 여기는 크고 작고 사실 조금 불편해요. 계속 보면서 하려니. 요게 이제 간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사각형이 딱 생겼을 때 왼쪽에는 한글 영문 키보드들이 주로 있고 오른쪽에는 숫자들이 있고 그 중간에 아래에 보시면 4개의 방향키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가는.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다 벌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걸 일일이 누르실 필요 없고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크기도 Shift 누르신 채로 도형하듯이 그냥 이 끝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왼쪽 마우스로 늘렸다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이제 간격에서 밑에 VA 적혀 있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Alt 방향키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술자는 어떻게 만들었나. 자, 보시면 여러분이 저번에 하트 사진을 캡처해서 뒤에 깔아놓고 펜툴로 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요거 펜툴로 따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요런 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수시로는 조금 내리고 우선 이거는 저 옆기퉁이로 보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에서 화면을 좀 키우고 스페이스바로 이동.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던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것만 그린다고 지금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러분은 뭐 흰색, 검정색 하셔도 되고 안에 속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넓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획이 좀 굵은 게 좋으시면 뭐 한 3 이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선택 도구를 눌렀을 때는 위에 창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퉁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직접 선택 도구를 누르면 모퉁이라는 게 생겨요. 모퉁이.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른 버전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최신 버전은 바로 요걸로 이렇게 당기셔도 되거든요. 근데 다 하지 마시고 요 두 개만, 요 밑에 두 개만 드래그 하셔서 안으로 뭐 시프트 같은 거 누를 필요 없고 그냥 왼쪽 마우스로 안으로 쑥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선택해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드래그 하셔서 점점 술잔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는 제가 안 선택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여기는 직접 선택 도구로 제가 눌렀더니 요렇게 모퉁이를 둥글게 하는 게 생겼어요. 여기 없으면 이제 요걸로 숫자를 막 올려주시면 둥글둥글하게 막 변하는 거예요. 더. 분명히 사각형이었는데 둥글게 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파인더라는 걸 하나 알아보실게요. 여기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없으면 창에 패스파인더를 키시면 돼요. 우리는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앞으로 글자 할 때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펜툴로 그리셔도 되지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볼게요. 시프트로 동그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또 하나 제가 시프트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드래그 하고요. 이거는 합쳐지는 거예요. 컨트롤 Z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번엔 드래그 하셔서 요거 나누기를 누르시면 지금은 아무 표시가 없지만 여러분이 그룹 풀기를 해보세요. 얘들이 나누면 처음에는 그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풀기라는 걸 오른쪽 마우스로 그룹 풀기를 나누셔서 요렇게 다 풀렸어요. 따로따로 다 조각이 났습니다. 사실 얘는 요걸 눌러도 쉽게 다른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이 쓸 거는 요거랑 요겁니다. 특히 요거는 유의하실 게 다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나눌 거를 누르시고 항상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을 풀기를 하셔야 딱 지울 수 있다는 거. 그룹을 안 풀면 자기들끼리 계속 다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돌리면 반전을 이렇게 시키면 달이 돼서 여러분이 되게 깔끔한 정확한 달을 만들 수 있죠. 그리면 약간 또 뭔가 어설프게 되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뭔가 도형을 활용해서 될 것 같으면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사각이나 원형이 있던 곳에 누르시면 별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프트 누르시면서 왼쪽 마우스 작으면 시프트로 이 박스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이제 얇아 보이면 4, 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같이 다니고 싶으면 컨트롤 G 누르시면 그룹, G, 그룹으로 만드셔도 되고 또 오른쪽 마우스에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다닙니다. 편하게. 그래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빛 포차는 하나 완성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저장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파일로 드려야 된다. 뭐 간판집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의뢰자가 자기한테 주면 알아서 뭐 이렇게 활용하신다 해서 AI로 드릴 때 이대로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수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자, Alt 누르면서 Shift 누르면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Ctrl C, Ctrl V 해도 복사 붙여지기는 돼요. 근데 약간 아무 위치에나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고 싶으면 Alt 누르시면서 Shift로 딱 당겨주세요. 항상 왼쪽 마우스 사용하시고요. 우리는 이 글자를 깨야 됩니다. 이 선도 깨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린고 하니 우리한테는 이 폰트가 있어서 보이지만 상대방 쪽에는 이 폰트가 없으면은 이상한 문자로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글자를 깨는 거는 오브젝트의 확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둘 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부터는 제 서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때는 보시면 계속 뭔가 서체를 바꿀 수 있도록 뭔가 막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면이 돼 버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뭔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진짜 우리 그림처럼 여기 점들을 이런 식으로 옮기고 뭔가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얘는 그렇게는 또 못해요. 그냥 이동만 되고 얘는 이제 면이 돼버린 상태라서 글자체가 없는 곳에 가도 요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곳에 가면 이 글자체가 없으면 이상한 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잘 보시면 제가 이것도 드래그해서 오브젝트의 확장을 눌러볼게요. 알아서 7획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자, 제가 이 두 개를 Alt로 눌러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때까지는 전혀 여러분이 똑같은데 하실 거예요. 근데 자, 요거랑 요거의 차이입니다. 드래그 했을 때 선이죠. 뭔가 선 형태로 나오고 여기는 거리가 여기에서 요만큼 딱 면이 된 거예요. 면이 됐고 이거는 선입니다. 굵고 얇고를 또 조절할 수 있어요. 획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면이 되었는 곳에서 더 추가가 돼서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면이 있고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다시 똑같은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 크기로 하고자, 이 굵기와 이 크기로 하고자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게 원래 처음의 상태고 이게 오브젝트 확장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쫙 줄여볼게요. 완전히 굵어졌죠? 얘는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 키워볼게요. 키우니까 완전히 또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이나 컴퓨터의 폰트를 아까는 제가 각각 했지만 오브젝트 확장을 동시에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 들어가는 걸 한번 보실게요. 색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푸른색 그리고 뭐 스포이드로 얘도 똑같이 뭐 푸른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라디언트에선 달라집니다. 제가 그라디언트로 제가 이걸 눌렀죠. 밑에 있는 확장 다 한 거는 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다 요런 식으로 넣었다 칠게요. 뭐 레트로라 치고. 근데 얘는 안 들어갑니다. 면이 아니고 선이라서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면으로 쪼갠 애들은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지긴 하는데요. 글씨는 안 들어가지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오브젝트의 확장을 다 해놓고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 항상 원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죽어도 저희는 수정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 막상 받았는데 딴채 하고 싶어요. 저 시안 받는데 딴채를 좀 넣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채를 바꿔서 좀 편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면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글자체랑 원래 있던 것들은 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고 뭔가 드리는 방식으로 저장해서 요것만 드리는 그런 방식이면 되고요. 어차피 다음 회차에 시안 여러 개 드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릴 거라서 오늘은 그냥 폰트 줄 때는 이렇게 깨서 준다. 요거만 중점적으로 아시고 일단은 요렇게 두 개 다 제가 저장을 해놓고요. 여러분도 한번 눈누에 들어가서 글자체도 받아보시고 제가 한 거 패스파인더 기능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배우고 싶으셨던 캘리그라피로 종이에 내가 직접 쓴 글씨로 하는 법과 아이패드로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에 여러분이 붓펜이나 붓으로 글씨를 써주시고요. 또 그림도 같이 그려 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림은 우리가 스케치를 밑에 깔고 일러로 다 같이 따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의 글씨를 기본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캠 스캐너라고 치시면 이렇게 캠 스캐너가 있습니다. 깔아주시고요. 한번 여셔서 아까 우리가 찍었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선택해서 가져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처리가 되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쫙 매직 컬러에서 깔끔하게 여러분이 그림자를 없애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버전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없어지긴 하지만 매직 컬러가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요. 넘어가면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세이브 갤러리가 됩니다. 갤러리에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캠 스캐너에 있는 카메라로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어요. 바로 찍으셔서 수정이나 완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체크를 누르실 수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셔서 아까 똑같이 세이브 투 갤러리에 저장해 주세요. 작업이 된 사진은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PC로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작업물을 가져오시겠습니다. 새 파일이나 새로 만들기 열어주시고요. 그전과 동일하게 A4에 CMYK 300ppi로 여실게요. 만들기. 자, 이 페이지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파일 가져오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흙과 백이 명확한 사진을 가져오셔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기를 해주십니다. Shift를 안 누르면 비율이 깨지겠죠? 자, 그래서 돌리고 싶으면 여기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만 대도 이렇게 돌리는 표시가 나요. Shift를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고 아니면 요 회전 툴을 누르셔서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개를 복사해 볼게요. 두 개를 복사해서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AI 벡터 파일로 바뀌는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를 얹혔습니다. 자, 이제 AI로 바꾸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추적이라고 있죠. 창에서 제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제어를 누르시면 위에 바로 볼 수 있는 창들이 또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창에서 이미지 추적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추적이 떴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하실 거는
사전 설정에 초기 값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흑백 로고를 하셔도 됩니다. 초기 값을 해놓으시면 어차피 기본이 흑백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적 결과 요거 해놓으시고요. 보기에. 그리고 모드는 흑백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고급도 체크해 놓으시면 이렇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일단 둘 다 사진 상태지만 요 미리 보기 해놓은 애는 확장만 딱 누르면 이대로 AI로 변환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조금 더 건드리고 싶어. 한번 궁금하시면 요렇게 고대비를 제가 올리면 완전 이렇게 다 덮어 씌워지기도 하고 막 고대비를 낮추면 색깔이 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조정도 해보시고 또 패스도 제가 낮추면 엄청 부드러워지죠. 패스를 올리면 정말 세밀하게 터덜터덜한 부분, 거친 부분도 다 표현이 됩니다. 모퉁이나 변화가 별로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잘 보면 또 글씨 느낌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자신이 쓴 글씨도 만져보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처음 가져왔을 때 딱 미리 보기 떴을 때 그 느낌 그대로 확장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확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장을 누른과 동시에 이거는 그냥 전체가 선택이 되고 이거는 하나하나 테두리가 다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키워도 깨지지 않는 AI 파일이 된 겁니다. 벡터 파일. 그리고 사진은 키우면 터덜터덜하고 화질도 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그룹도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패스파인더로 조각을 나눠서 여기 뒷배경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찾으셔서 이렇게 기타 옵션을 눌러주시면 여기 나누기를 찾으셔야 돼요.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누기를 눌러줍니다. 자, 패스파인더로 나누기 한 것을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그룹 풀기가 있어요. 먼저 조각을 내고 이제 그룹이 되어 있는 애들을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가면 종이는 쏙 빠진 거예요. 자, 얘들도 가지고 가볼게요. 이렇게 글씨만 남았고 초반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처음에 글씨를 적긴 했는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로자를 2개 더 적었었거든요. 얘들이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빼고 나는 이 글자로 할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 글자로 하겠어. 요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다 면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도 바로바로 여러분이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초밥에 새우초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분홍색을 제가 방금 넣었는데 회색이 되었죠. 이런 오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CMYK를 누르셔서 이렇게 다시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흰색 그대로 두셔도 되고 만약에 난 갈색 할 거야 이러시면 또 CMYK 누르셔서 갈색 하셔도 되고 옵션 표시 이렇게 누르시면 더 세밀하게 조정하실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이런 건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로고라면 필요 없는 거는 딱 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
덜 들어간 곳이 있죠. 비워진. 그러면 일단은 그 라인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덮여져서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를 반대로 하셔서 선만 하시고, 이거 선이 너무 또 굵어서 안 보인다 싶으면 여러분이 두께를 우선은 되게 얇은 선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반대로 반전시키고,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포이드로 색깔을 똑같이 찍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면 뭔가 하나의 그럴듯한 로고가 되었어요. 전 이 안이 보기 싫어서 그냥 흰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흰색이 면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세부적인 수정은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글씨로 A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주세요. 페이지 크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검정 흰색이 명확한 스튜디오 펜을 저는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로고와 초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패너를 누르셔서 JPG로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자신한테 보내면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아까 종이에 글씨를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잠시 그룹을 묶도록 할게요. 전체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옆에 이 부분에 놔둘게요. 그리고 종이는 지우겠습니다. 잠시 기퉁에 두고 이제 우리가 아이패드로 한 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자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내보내기로 가져온 그림을 이 페이지 열기에서 가져오기, 그림을 누르셔서 Shift해서 엽니다. 따로 열고 싶으면 그냥 열기로 누르시면 따로 페이지에 열려요. 그래서 따로따로 저장을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에 그냥 같이 해볼게요. 그럼 이미 우리가 이것도 그냥 JPG였으니까 지금은 사진인 거고 계속 이미지 추적만 해주면 끝납니다. 이미지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검정이랑 흰색을 명확하게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약간 회색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지워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흑백 대비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보기를 눌러 놓으시고 요대로 괜찮겠다 싶으면 바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고대비 같은 거 쓰는 거 없이 확장을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그러면 바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패스파인더를 여기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서 요 기타 옵션을 누르시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창에서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만 거의 쓸 거예요. 뭔가를 합쳐야 될 때는 이거, 나눠야 될 때는 이거. 왜 분리를 하냐면 뒷배경, 종이. 아이패드도 결국엔 종이라는 뒷배경을 깔았으니까 글씨랑 분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종이랑 글씨랑 나누기 누르시고 이제 너희는 나뉘었으니 서로 각자의 길을 가라. 그룹을 풀기. 자, 컨트롤 마이너스로 조금 줄이고 이렇게. 저 때로는 이렇게 오류가 나서 안 당겨질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룹을 풀었는데. 그러면 여기 직접 선택 도구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냥 선택하는 화살표 말고 직접 선택을 누르셔서.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네요. 그럼 다시 패스파인더로 나누고 몇 번을 눌러보세요.
근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그룹 풀기. 한 번에 될 때도 있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막 몇 번을 누르고 다시 그룹을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선택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하나 전체 드래그해서 또 요렇게 하나 가져와서 시프트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조금 제가 다른 스타일 글씨로 써봤어요. 이거는. 그럼 여기도 결국에는 여기 면을 만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스포이드로 누르시면 조각조각 색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로고 밑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누르시고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한 초밥과 튀김이라는 가상의 글씨들을 좀 적어 볼게요. 여러분이 선택을 딱 하면 이때 확장한 것들은 하나하나 테두리가 있고 아직까지 글씨는 전체가 도형처럼 선택되는 네모 박스입니다. 이렇게 네모 박스일 때는 이 앞부분 커서에 마우스를 대고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글씨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배달의 민족 을지로체를 제가 했고요. 그리고 크기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위에서 크기도 올리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옆쪽에도 지금 다 크기랑 글씨체를 바꿀 수 있도록 문자가 나와 있죠. 자, 제가 Alt를 누르면서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같은 줄에 하나는 또 내렸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거 복습을 하면서 글자체가 우리한텐 보이지만 글자체를 깨서 주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는 이 글자체가 없으면 이상한 폰트로 대체되거나 기호로 막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전히 디자인을 다 끝냈을 때는 여러분이 오브젝트에서 확장을 눌러서 체크를 그대로 두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시면 박스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확장한 애들처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테두리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그룹 풀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확장한 상태로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컨트롤 Z로 돌려놓을게요. 우리는 원본 따로 최종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장을 다 한.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원본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뭐 2회 뭐 켈리 로고 원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본에 뭐 자기 성함 뭐 적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버전은 나오는 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확장해서 다른 이름을 하나 저장하긴 할 건데 일단 원본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도장까지 오늘은 낙관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낙관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사각형 도구를 누르셔도 되고요. 약간 둥그스름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십니다. 자, 지금은 검정이지만 두 번 클릭하셔서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사각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완전 둥그스름한 이런 도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Shift를 누르면 완전히 동그란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면이지만 선이 있는 것처럼 뭔가 안에 글씨를 쓰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 글씨가 있어야 되고 빨간 도장보다 글씨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T를 누르시면 세로 문자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면 밑으로 글씨가 써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초밥이라고 적어 볼게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방향키를 위아래가 있으면 이렇게 위아래가 좁혀집니다. 간격이. 아니면 여기 문자 찾으시면 여기서 아래 위를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간격을. 근데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Alt를 누르시고 우리 네 가지의 방향키 중에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걸 하시면 정말 편한 단축키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Shift 눌러서 줄입니다. 그런 다음 흰색을 누르시고 확인. 자, 그러면 완전히 도장처럼 됐어요. 근데 여러분마다 빨간 도장이 위에 있고 글씨가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위치를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를 선택하셔서 선택한 거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정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돈을 맨 앞으로 가져오면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빨간 도장을 맨 앞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버리면 글씨가 앞으로 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글씨를 선택하고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면 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것의 기준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Alt를 눌러서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지 않습니다. 비율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에 Shift를 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쓰시라는 글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또 Alt를 눌러서 당기고 이 시자를 밑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드래그해서 확 줄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폰트가 아니라 이미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를 다 위치를 바꾸고 옮길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합니다. 자,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주면 도장이 되는 거죠. 낙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와 이것의 차이는 얘는 확장이 돼 있어서 뭔가 바꿀 필요가 없지만 둘 다 확장을 오브젝트에서 시켜줘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일단은 항상 뭔가 하셨으면 저장하는 습관, Ctrl S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 초밥들 연어처럼 보이려면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서 만약에 선을 그렸는데 마무리를 하시고 싶으면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뜨고요. 바깥에 왼쪽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선이 보이죠? 획. 아니면 창에 굉장히 아래로 가면 획이 있습니다. 선이나.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네모였던 게 둥글게 하면 동그스름하게 끝나요. 이렇게 Alt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뭔가 크다면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것 또한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면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 또한 선일 때는 확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까 분명히 그냥 선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 테두리가 그어진 분명히 선이었는데 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면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아니면 애초에 그림을 약간 이렇게 공간을 주고 선으로 그렸다가 닫아준 다음에 이렇게 면으로 만드셔도 돼요. 면으로 만드셔서
그거를 Alt 누르면서 반복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뱃살이 있으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 추가해 주시고 위치가 이상하니까 여기를 직접 선택 도구로 누르셔서 요 점을 당겨서 요 점을 잘 당기셔서 젓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로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크기나.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면으로 그리는 방법, 하나는 선으로 그려서 확장으로 면으로 깨는 방법, 글자와 선에 적용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본을 저장합니다. 원본 깨지 않은. 그리고 이제는 다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도 그냥 전체 다 드래그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드래그 해서 그냥 확장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됩니다. 하나하나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세밀하게 뭐가 있어요. 흰색이라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여기서 Ctrl Y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Ctrl Y를 누르시면 색깔도 볼 수 있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흰색이라서 안 보입니다. Ctrl Y 누르시면 뭐가 보여요. 그러면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지우셔야 돼요. 요런 약간 너무 튀어나와서 필요 없는 부분들, 글씨가 터덜터덜할 수는 있지만 따로 이렇게 분리된 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다시 Ctrl Y로 복구를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터덜한 게 싫으시면 우리 매끄럽게 도구로 요렇게 정말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계속 빗으로 쓸어주듯이 요런 식으로 쓸어주시면 점들이 점점 단순해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변합니다. 저는 원래대로 다시 Ctrl Z로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 깬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덮어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깬 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최종이라고 씁니다. 최종. 자, 이제 제가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만드신 초밥 요거를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Alt로 하나 복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드래그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딴 글씨에 걸릴 수도 있어요. Ctrl 플러스로 키웠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점에 물리면, 같이 이렇게 점에 물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 반대로 여기서 요까지 하셔서 글씨 안 걸리도록 Alt로 그림만 한번 빼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들은 우선은 전체 드래그 해서 Ctrl G 누르시면 그룹이 돼요. G가 그룹 할 때 영어 철자 첫자잖아요. 그래서 Ctrl G. 자,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에 또 누르시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 만드시거나 아니면 Ctrl G 그룹 하실 걸 쫙 들어가시면 또 얘들이 같이 또 그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만 딱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풀 때는 오른쪽 마우스 그룹이 돼 있고 나면은 그룹 풀기가 뜨고, 그룹이 안 돼 있을 때는 알아서 그룹이란 게 뜹니다. 반대로 뜨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오브젝트에 Ctrl G가 그룹이고, 풀고 싶으면 Shift Ctrl G 누르시면 되고요. 항상 했던 곳에 반대가 있습니다. 잠그는 게 있으면 잠금 풀기가 있는 거고, 항상 했던 거에 반대로 뭔가가 하나 다 같이 있어요. 그 자리 근처에. 그래서 일단 얘도 그룹을 해놓고,
잠깐만 이쪽으로 치워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날아갈까 불안하시면 따로 저장 하나 더 해놓으세요. 제가 설명하는 걸 보기만 해보세요. 우선은 자, 방금 다른 그림 하나도 불러왔습니다. 분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의 차이점은 얘들 두 개는 우리가 아이패드나 아니면 종이에 쓴 글자들을 바로 흑백 처리를 해서 흰색이랑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그 모양 자체를 확장해서 이렇게 검정색이 전체 통으로 뒤에 보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저희가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보면 따로따로 요것만 쏙 집어넣도록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이거는 아예 젓가락 따로, 밥 따로, 초밥 따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건 제가 저번에 하트 그린 것처럼 얘들을 그냥 밑에 사진처럼 깔고 펜툴로 각각 딴 거예요. 각각 따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점이 편리하냐면 제가 젓가락을 넣고 싶은 곳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막 줄여서 따로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 젓가락이 좀 더 위로 가도 되고 따로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요. 오히려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종이에 대충 그리신 다음에 뒤에 사진으로 얹혀놓고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사진을 찾아서 그걸 캡처해서 밑에 깔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마무리로 연습을 해보실게요. 자, 일단 아까 로고들은 제가 옆으로 치워놨고요. 해놓은 거를 사진으로 깔고 하셔도 되긴 되는데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오히려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파일에 가져오기 하셔서 제가 처음에 드린 예제 이거를 가져올게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흙과 백을 깔끔하게 해놓은 스시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고정하기 전에 약간 흐리게 투명으로 해볼게요. 진하게 돼 있어도 되긴 되는데 오히려 글씨들이 살짝만 보이도록 하는 게 덜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자, 창에서 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에서 투명도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투명도를 제가 100이었는데 약간 36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분명 100일 땐 새카맣다가 이렇게 조금 연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 41% 해서 이 정도가 마음에 듭니다. 컨트롤 2로 고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검은색일 때 그냥 편하셨어도 바로 고정하셔도 되고 창에 투명도도 한번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돋보기로 키우셔서 오랜만에 레이어를 꺼내 봅니다. 레이어. 지금 레이어 1번에 초밥 들어가 있고요. 요거 두 번 탁 누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초밥 원본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거나 아니면 요 밑에 그냥 딸깍 누르시면 되고 플러스를 하나 더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서 예를 들어 뭐 펜툴 이렇게 쳐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 흐릿한 사진에다가 펜툴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엔 여러분 그림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사진으로도 깔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을. 자,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똑같은 회색만 아니면 됩니다. 헷갈리니까. 레이어 2에 우선 다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획도 하나 열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설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너무 굵게 돼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0.25가 지금 제일 얇은 거라서 제일 얇은 걸로 0.25나 뭐 0.5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편한 걸로 먼저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그때 직선일 때는 그냥 쿵쿵 가면 되고 곡선일 때는 이렇게 핸들을 돌리고 다시 곡선을 가야 되면 여기를 콩 찍으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로 모니터를 키우고 또 콕 찍으셔서 가고 또 곡선이 들어갈 때는 콕 찍으셔서 마무리. 요 펜 쪽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겁니다. 펜 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마무리를 이미 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선택 도구로 바퀴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걸 누르시거나
만약에 펜툴로 마무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번 이렇게 찍으시면 위에 갖다 대시면 마이너스가 뜨거든요. 그럼 이 점을 지우겠다 소리예요. 컨트롤 Z로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이 그리다가 잘 안 되시면 다 지우실 필요 없이 계속 컨트롤 Z 하시면 그 전으로 돌아가요. 찍고 그 전에는 마침표가 아닐 때는 계속 이렇게 뭔가 화살표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점 마지막에 얘를 만났을 때는 동그라미가 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서는 이제 완성인 거예요. 여기다가 편촉을 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덜 곡선이다. 이 부분이.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로 이 점 콩 찍으셔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시면서 서로를 바꿔보셔도 되고요. 뭔가 점이 부족한 것 같으면 플러스 누르셔서 고정점 추가를 하셔서 하나를 더 올려주시면 더 부드러워지고요. 아니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편한 방법은 매끄럽게 도구 이걸로. 근데 얘를 바로 누를 때는 변화가 없어요. 또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선택을 다시 한번 하고 요걸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그리고 나면 이거를 또 따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 거에서 Alt를 누르시면 화살표 2개가 뜨죠. 복사하는 것처럼. 그러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2개가 벌써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꼭지점 선택했을 때 이 꼭지점에서 돌리는 거 뜨면은 요거랑 같은 기능인 거예요. 회전이랑. 그냥 바로 돌리시면 됩니다.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 그리고 지금은 겹쳐져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도장했을 때 하는 앞뒤로 가게 했던 정돈을 통해서 다 정돈을 시킬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저장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번씩 컨트롤 S. 덮어 써도 되면 컨트롤 S 하시고 덮어 씌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하시면 다른 이름을 하나 저장해 놓으세요. 원본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펜 도구 잘 누르셔서 만약에 이렇게 펜촉이 뜨면 캡스룩 누르시면 또 이렇게 펜촉이 바뀌어요. 캡스락이라는 거 있죠. 그걸 하시면 이게 달라집니다. 자,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그냥 찍으시면 돼요. 어디서 시작을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찍고 여러분이 만약 곡선을 잘 못 내실 것 같으면 좁게 하세요. 범위를 막 처음부터 이만큼 하시면 어렵고요. 내가 하다 보면 늘긴 늘어요. 확실히. 근데 처음에 좀 너무 범위를 막 넓게 잡는 분들은 오히려 곡선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곡선을 범위를 잡으셔서 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좁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겠는 분은 멀리.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동그라미 나왔죠? 펜촉에. 그럼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밥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얘들은 밥 위에 올라갈 거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막 여기 맞춰서 이렇게 그리실 필요 절대 없어요. 이렇게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이 부분을 여유있게 튀어나가도 됩니다. 가려질 거니까요. 약간 밥처럼 하시고 싶으면 꼭 동그랗게 안 하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하셔도 돼요. 살짝 쿵. 밥알이 나온 것처럼 하셔도 되고 범위가 힘드시면 좀 넓게 하셔도 되고 좁다가 넓다가 이렇게 하셔서 이 선에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콩 찍고 그냥 속에 가려질 겁니다. 얘가 올라가서 덮어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쫙 안 맞추시고 그냥 넓게 튀어나오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죠. 요거 꼬리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제가 여기서 만약에 Alt로 밖에 누르고 끊어낼게요. 만약에 제가 속에 2번 클릭해서 이렇게 색을 칠하면 되긴 돼요. 여기 Alt 누르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색 칠해가지고
맨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덮어는 씌워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항상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렇게 아무리 선이 없이 이렇게 씌워진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놓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할 일들이 생기는데 뭔가 똑바로 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한 개 마무리한 거를 또 Alt를 누르시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올리고, 지금은 수평이었지만 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이 뭔가 반대로 되고 싶다 하시면 우리 저번에 회전도구 옆에 반사도구가 있었어요. Shift 누르면서 밑으로 드래그 하면 약간 이런 식의 반전이 돼 있습니다. 얘들도 겹쳐도 됩니다. 왜냐? 얘가 덮을 거라서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렸어요. 제가 또 컨트롤 S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위에 올라오고 뭐가 밑에 있는지. 여기 있는 레이어를 한번 여시고 창의 레이어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접혀져 있는 부분을 펼쳐 볼게요. 하나하나가 그린 게 다 레이어 2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잡고 꾹 왼쪽 마우스로 당겨서 내리거나 올리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돈으로 위아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지금은 젓가락이 제일 위에 나오고 이 위에 있는 젓가락, 일단은 헷갈리니까 초밥부터 색깔을 칠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바발이 초밥 밑으로 들어갈 겁니다. 흰색을 넣을게요. 밥. 자, 이렇게 됐을 때 초밥이 제일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꼬리도 뒤에 가려졌고 초밥이 딱 완성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Shift 눌러가면서 한 개를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가 뜨는 이유는 색깔이 다 다르게 면에 들어가서 얘가 뭘 지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물음표가 뜨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뒤에 선 색깔이 똑같아서 이대로 뜨는 거고, 나중에는 이 선 색깔들도 각자 다르다면 물음표가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두 번 클릭을 하셔서 검정색으로 미리 바꿔 놓으셔도 돼요. 그럼 동시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젓가락 갈색 하셔도 되고, 저는 스포이드로 어차피 검정 흰색으로 바꾸고, 요것도 미리 바꿔 놓을게요. 검정 흰색 할 때 요건 이제 밥이 있어서 제가 눌렀지만, 만약에 여기가 뭐 다른 색상이었어도 여기 지금 요 검정 흰색 기본으로 돼 있는 여기를 누르면 알아서 검정 흰색이 됩니다. 자, 이거를 맨 앞으로 오기만 하면 돼요.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림이 있어서 헷갈리면 그림을 좀 해제시키겠습니다. Ctrl Alt 2. 그러면 창이 뜨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돼요. 어차피 잠금은 오브젝트에 잠금 있고 풀기는 밑에 또 있었어요. 다 제가 여기 보고 하도 자주 써서 외운 거예요. 지워버립시다. 근데 글귀가 얇으면 조금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드래그해서 굵기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을 두께를 뭐 2, 1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요것도 부드럽게 하는 걸로 바꾸시고, 조금 낮죠? 젓가락이 너무 짧아 보이면 위로 쭉 올리셔서 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치가 이상하면 약간 이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따로따로 그렸을 때는 뒤에가 다 합쳐져서 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고 선 굵기도 다 따로 맞출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심심하니까 디테일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면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좀 가서
이렇게 면으로 그리셔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예 확 굵은 선으로 선을 엄청 굵게 하셔서 둥글게 만들고, 이렇게 선으로 뭐 복사해가지고 알트로 막 계속 만드셔도 되는데, 무조건 선일 때는 확장이란 걸 해서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선일 뿐인 거고, 여기는 확장을 하니까 이 공간 거리가 테두리가 생기죠. 이거는 여기만 선이 생겼죠. 그래서 그림을 늘리거나 줄이면 굵기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얘들이 다 선이라서 마지막에 마음에 들었을 때 확장 다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알트로 계속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차피 지금 또 이제 젓가락이 걸린다면 젓가락을 다시 한번 정돈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또 이렇게 편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복사해서 비교를 하자면, 지금 이거 면인 것도 있고 선과 면이 다 합쳐진 것도 있는데, 어차피 전체 다 그냥 드래그 하셔서 확장, 오브젝트 확장 누르시면 여기를 눌렀을 때 거리 같은 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컨트롤 G 둘 다 그룹으로 복사해서 이거를 줄이면 굵기가 다르죠. 완전 늘리면 얘는 계속 그 비율이 유지되는 거고, 얘는 엄청 굵어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얘는 한번 확장을 해놓으면 그 비율로 계속 작아도 그 비율이 유지됩니다. 완전 작게 해서 확대해 볼게요. 다 뭉친 거예요. 다 뭉쳐졌고, 요 확장한 거는 다 유지돼 있어요. 아무리 작든 크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우선 옆에 기퉁이에 두시고, 아까 얘들을 다시 올려주시고, 여러분이 뭐 마음에 드시는 글자 하나를 더 복사하셔서 그룹을 푸시고, 하나의 초밥은 지우시고, 우리가 직접 그린 것도 한번 얹혀서 맞춰서 시프트로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하트 그린 것처럼 이렇게 선 연습을 많이 한 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습을 하자면 종이와 아이패드로 불러와서 창에 있는 이미지 추적으로 눌러서, 추적해서 확장을 눌러서 글씨를 다 면으로 만들고 그림도 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따로 그려도 된다는 거, 그렇게 오늘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제가 예제로 드린 스시로를 보시고 초밥까지 다 그려보셔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도 그림 버전까지 같이 넣어서 한 장, 그리고 처음에 달빛 포차로 여러분이 폰트에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해서 달을 조각 내었던 이것도 같이 해서 2개를 숙제로 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